급이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는 3대째 의사 집안이야. 간병인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자, 간병인 딸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결혼식장에 울려 퍼진 따기 소리. 하지만 신부 어머니는 조용히 가방에서 20년간 숨겨온 서류를 꺼냅니다. 간병인이라고요? 지금부터 누가 누구를 고용한 건지 보여드리죠.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오션뷰 웨딩홀은 오전에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웨딩홀이었죠. 입구부터 로비까지 새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은은한 빛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29살의 한예린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베일, 섬세한 레이스 장식, 그리고 등을 따라 촘촘히 박힌 진주 단추들. 예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정말 결혼을 하는 거라는 사실이 아직도 낯설었죠. 예린의 옆에는 61살의 어머니 한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은 딸의 베일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20년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딸을 키워온 그녀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등에는 소독약과 세제로 인한 미세한 상처들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두꺼워져 있었죠. 하지만 그 손이 딸의 베일을 만질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예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선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지난 29년의 세월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송정희가 들어왔습니다. 60살의 송정희는 짙은 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고급 비단으로 만든 한복에는 금실 자수가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부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한미선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예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송정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미선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묘한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선 씨. 송정희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객분들 앞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송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간병인 일하신다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집에서 쉬신다고만 하시면 돼요. 대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굳었고 한미선은 아무 말 없이 송정희를 바라봤어요. 송정희는 마치 당연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정희는 예린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어요. 예린아, 이해해줘. 오늘은 우리 집안의 큰 행사잖니. 하객들 중에는 병원 이사님들도 계시고 의료계 인사들도 많아. 그분들 앞에서 신부 어머니가 간병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한미선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예린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미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한미선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송정희는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대기실에는 다시 두 모녀만 남았어요. 엄마 미안해. 예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선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니까. 하지만 한미선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웨딩홀 본관 로비에서는 하객들의 좌석 배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송정희는 웨딩 플래너와 함께 좌석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빨간 펜이 들려 있었고 좌석표 위에는 여러 개의 동그라미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죠. 신부 측 좌석은 어떻게 배치하셨어요? 송정희가 플래너에게 물었습니다. 플래너는 좌석표의 왼쪽 구역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신부 어머니께서는 첫 번째 줄 중앙에, 그리고 신부 측 가족분들과 친지분들은 앞쪽 두세 줄에 배치했습니다. 송정희는 잠시 좌석표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신부 어머니 자리를 바꿔주세요. 플래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보통 신부 어머니께서는 첫 번째 줄 중앙에 앉으시는데요. 송정희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좀 다르거든요. 신부 어머니를 세 번째 줄 끝자리로 옮겨주세요. 창가 쪽으로요. 플래너는 당황한 표정으로 송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 자리는 너무 구석인데요. 보통 먼 친척분들이나 회사 동료분들이 앉는 자리예요. 상관없어요. 송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신부 측 친지분들 명단 좀 보여주세요. 플래너는 어쩔 수 없이 명단을 건넸습니다. 송정희는 명단을 훑어보다가 몇몇 이름의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이분들은 초대하지 마세요. 송정희가 말했습니다. 플래너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이분들은 신부 어머니께서 직접 초대하신 분들인데요. 병원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송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안 하객들은 대부분 의료계 인사들이에요. 송희 메디컬 그룹 이사님들, 대학병원 교수님들, 제약회사 임원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 간병인들이 오시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플래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송정희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가 떠난 후 플래너는 한숨을 쉬며 좌석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신부 대기실에서는 한미선이 휴대폰을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병원 동료들에게서 연락이 왔던 겁니다. 미선아, 우리 오늘 결혼식장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웨딩홀에서 연락이 와서 초대 취소됐다고 하더라. 무슨 일 있어? 한미선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단번에 알아챘어요. 예리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한미선은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의 대형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신랑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총 200여 명의 하객 중 신랑 측이 150명, 신부 측은 고작 50명이었죠. 신랑 측 좌석은 화려했습니다. 앞줄에는 송희 메디컬 그룹의 이사진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대학병원 교수들, 제약회사 임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모두들 고급 정장과 한복을 입고 있었고 대화 소리조차 품격 있게 들렸습니다. 반면 신부 측 좌석은 한산했어요. 예린의 친구들과 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끝, 창가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한미선이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화려한 다른 하객들 사이에서 유독 소박해 보였습니다. 주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60대 후반의 원로 의학 교수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랑 송재현 씨와 신부 한예린 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주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신랑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송이 메디컬 그룹 회장님의 손자이십니다. 송이 메디컬 그룹은 지난 40년간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이끌어온 선구자이죠. 현재 전국에 15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며 의료기기 제조업과 제약 사업까지 확장하셨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주례는 계속해서 신랑 집안의 화려한 이력을 늘어놓았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신 심장외과 전문의이시고 어머니는 서울대 약학과를 나오신 약사이십니다. 신랑 본인도 연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송이 메디컬 센터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계시죠. 박수 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주례는 무려 15분 동안 신랑 가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송정희는 앞자리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부 한예린 씨는 주례가 신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간결해졌어요.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송이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병원에서도 인정받고 계시죠. 신부에 대한 소개는 고작 30초였습니다. 신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어요. 주례는 그저 두 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길 바랍니다라는 말로 주례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미선은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리는 버질로드를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한미선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신랑 측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야? 한 하객이 물었어요. 저기 구석에 계시네. 다른 하객이 대답했습니다. 들었어? 신부 어머니가 간병인이래. 그래서 저렇게 구석에 앉히신 것 같아. 한미선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본관 옆 연회장으로 이동했어요. 연회장은 웨딩홀보다 더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수십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은 금박 장식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테이블마다 흰 장미와 난초가 장식되어 있었고 웨이터들은 샴페인과 카나페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가운데 원탁에 모여 앉았어요. 송정희는 상석에 앉아 주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송이 메디컬 그룹의 이사들과 대학병원 교수들이 자리했죠. 모두들 축하 인사를 건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미선은 신부 측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테이블에는 예린의 대학 친구들 몇 명과 먼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한미선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물잔을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신랑 측 테이블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하객이 물잔을 떨어뜨린 겁니다. 유리잔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노인은 파킨슨병 환자처럼 손을 떨고 있었어요. 젊은 웨이터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냅킨을 꺼내 바닥을 닦으려 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손이 떨렸어요. 웨이터는 실수로 노인의 옷에 물을 더 튀기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죠. 송정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세요. 웨이터는 더욱 당황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송정희는 웨이터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됐어요. 환자 돌보는 것도 아니고 물 하나 제대로 못 닦아요?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송정희를 바라봤어요. 젊은 웨이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비틀거리며 서 있었고 아무도 그를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있었죠. 한미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냅킨을 집어들고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송정희와 다른 하객들이 한미선을 바라봤습니다. 한미선은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물기를 닦기 시작했어요.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한미선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미선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미선은 바닥을 깨끗이 닦은 뒤 노인의 옷에 묻은 물기도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20년간 환자들을 돌봐온 전문가의 솜씨였어요. 노인은 한미선의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참 친절하시네요. 한 하객이 속삭였어요. 다른 하객이 대답했습니다. 신부 어머니세요. 간병인으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송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이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간병일하시던 분이시네요. 몸에 밴 습관은 못 버리시나 봐요. 이사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선은 송정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며 송정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송정희는 여전히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고 한미선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계속되는 동안 한미선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예린의 대학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정말 멋지셨어요. 저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미선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과 재현은 신랑 측 테이블부터 돌았어요. 송정희는 주변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아들과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병원 이사님이시고 저분은 제약회사 대표님이세요. 재현아, 예린아, 인사 잘하고. 두 사람은 한 테이블씩 정성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신랑 측 테이블을 모두 돌고 나서야 신부 측 테이블로 왔어요. 예린은 어머니가 앉은 테이블에 다가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 한미선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예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재현도 한미선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아까 그 모습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의사로서 많이 배웠습니다. 한미선은 사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 씨, 우리 예린이 잘 부탁해요. 재현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송정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린과 재현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인사는 다 끝났니? 이제 사진 촬영 시간이야. 사진사가 기다리고 계셔. 예린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사진 찍으시죠? 송정희는 잠시 한미선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한미선 씨는 나중에 따로 찍으시죠. 지금은 양가 부모님들끼리만 먼저 찍을 거예요. 예린의 얼굴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도 당연히 같이 찍어야죠. 송정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린아, 공식 사진은 양가 어른들끼리만 찍는 게 일반적이야. 나중에 따로 찍으면 되잖아.
지금은 우리 집안 사진사가 시간이 없으셔서 빨리 찍어야 해. 한미선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예린아. 엄마는 나중에 찍을게. 오늘은 내 날이니까 시댁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지. 예린은 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글썽였지만 한미선은 딸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송정희는 만족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예린과 재현을 데리고 사진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미선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자리의 친구가 한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신부 어머니를 빼고 사진을 찍으세요? 한미선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미 예린이와 충분히 많은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송정희는 몰랐습니다. 한미선이 20년 전 송희 메디컬 그룹 회장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로 회장이 직접 써준 지분 양도 계약서가 한미선의 가방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한미선은 61년의 인생 동안 수없이 참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다시 피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 신부는 각 테이블을 돌며 건배를 하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웨딩홀은 웃음소리와 축하 인사로 가득 차 있었죠. 예린과 재현이 신부 측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예린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한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더 강하게 말할 걸 그랬어. 한미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하지만 예린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린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참고 있었습니다. 재현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때 송정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린과 재현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들 신랑 측 귀빈들한테 인사 다 했니? 아직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예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엄마랑 이야기 중이에요.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송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린아, 지금 누가 더 중요한지 알아야지. 신랑 측 귀빈들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예린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송정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 엄마도 귀빈이세요. 아니, 제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세요.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송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린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예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엄마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은 우리 엄마를 무시하셨어요. 송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는데? 나는 그저 체면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너희 어머니가 간병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병인이 뭐가 나쁜가요? 우리 엄마는 2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송정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간병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 하지만 우리 집안하고는 안 맞는다는 거야. 우리는 3대째 의사 집안이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간병인하고는 급이 다르다고. 예린이 소리쳤습니다. 급이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송정희의 손이 번개같이 날아왔습니다. 짝! 예린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간병인 딸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송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이 좋은 집안에 시집 온 줄 아니? 예린은 뺨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재현이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미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송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송정희 씨. 한미선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송정희는 한미선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을 댄다고요? 당신 딸이 버릇없어서 가르쳐준 것뿐이에요.
한미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졌죠. 예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송정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미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미선의 눈빛에는 61년간 쌓여온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미선은 송정희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송정희 씨, 오늘만은 참으려고 했어요. 제 딸의 결혼식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제 딸을 때리는 건 참을 수 없네요. 송정희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참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한미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딸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예린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그냥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한미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예린아. 더 이상은 안 돼. 예린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재현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린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오늘은 저희 결혼식이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송정희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재현아, 너는 빠져 있어. 이건 어른들 문제야. 하객들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송해 메디컬 그룹의 이사들도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선은 천천히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걸려있던 작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낡은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가방이었죠. 한미선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송정희는 한미선을 보며 비웃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돈이라도 꺼내서 보여주시려고? 간병인 월급 모은 거요? 주변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미선은 가방 속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른 봉투였어요.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한미선은 그중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린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한미선은 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예린아,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예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미선은 서류를 천천히 펼치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야. 엄마가 송해 메디컬 센터에서 간병 일을 시작했을 때 일이지. 그때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한 할아버지를 돌봤어. 그분은 심각한 심장 질환으로 입원하셨는데 의사들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 송정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한미선의 이야기에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미선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분을 밤낮으로 돌봤어. 어느 날 밤 그분의 심장이 멈췄어. 의사들이 오기 전에 엄마가 심폐소생술을 했지. 20분 동안 쉬지 않고.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셨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선은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그분이 바로 송이복 회장님이었어. 송정희 씨, 당신의 시아버지시죠? 송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미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퇴원하시면서 엄마한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하셨어.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회장님은 이 서류를 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라고. 한미선은 서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 서류에 집중되었습니다. 한미선은 서류를 천천히 펼쳐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목을 길게 빼고 그 내용을 보려 했어요. 송정희는 불안한 표정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미선은 서류를 모두에게 보이며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서. 한미선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송해 메디컬 그룹 창립자 송이복은 본인의 자유의지로 한미선에게 회사 지분 15%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는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도 없다. 2005년 3월 15일 송이복 직인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15%라고? 그게 얼마나 되는 금액인데? 송이 메디컬 그룹의 15%면 수천억 원 아니야? 송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송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아버님이 그런 계약서를 쓰실 리 없어요. 한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서류에는 회장님의 직인과 서명이 있어요.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공증도 받았죠. 송이 메디컬 그룹의 이사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미선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실례지만 그 서류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한미선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고 송이복 회장님의 직인과 서명이 맞아요.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송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재현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한미선에게 정중히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선 이사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사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의아했습니다. 한미선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회의보다는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소명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네요. 그녀는 송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송정희 씨, 당신은 오늘 하루 종일 저를 간병인이라고 무시했어요. 제 친구들의 초대를 취소했고 저를 구석 자리에 앉혔죠. 사진 촬영에서도 저를 빼고 제 딸의 뺨까지 때렸어요. 한미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20년간 이 회사의 숨은 주주였다는 거예요. 한미선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간병인이라고 무시하셨죠? 하지만 이제 누가 누구를 고용한 건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병원 그룹의 주요 주주예요. 그리고 당신네 가족의 생계도 결국 이 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 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몰랐어. 정말 몰랐어. 한미선은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예린아. 엄마는 내가 돈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알았으면 했어.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송정희는 창백한 얼굴로 한미선을 바라봤습니다. 하객들은 사방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한미선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달라질 겁니다. 제 딸을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은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